세계 정세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충격적인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이 필리핀의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공식적으로 이전할 것이며 숨기지 않은 목표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한때 온건하고 중립적인 이미지와 결부되던 국가가 동남아시아 최전선의 무기를 직접 건넵니다. 좋게 보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동시에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드라마는 아닌데 반전은 묵직합니다. 도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길게 드리워졌던 방어 전용의 그늘에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내 미사일을 제공한다는 이 움직임은 남중국해에서의 패권적 야심을 정면으로 겨냥한 외교적 일격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선의만은 아닙니다. 이는 본격적인 전략의 장기판이며 배치되는 미사일 체계 하나하나가 지역의 신경줄을 한 뼘씩 당깁니다. 말로는 모두 평화를 외치지만 손은 이미 발사 버튼 근처에 있는 셈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기다렸다는 듯 매우 신속했습니다. 베이징은 이 발사대가 전략적 도서나 민감한 지역에 놓일 수 있고 그럴 경우 동남아의 방공 전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의 지대공 미사일 존재는 거대한 물음표와 같습니다. 이것이 방어인지 통제하기 어려운 일련의 군사적 도발의 시작인지 미사일이 필리핀 땅의 모습을 드러내면 억지와 도발의 경계는 어느 때보다 가늘어집니다. 도쿄의 매 발걸음은 베이징으로 하여금 영내 대응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만듭니다. 다들 침착하자고 말하지만 뉴스 알림은 시도 때도 없이 울립니다. 동북아가 대만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화약고에서 일본과 중국의 긴장으로 점점 뜨거워지는 가운데 긴급 방어 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어떤 공격에도 대비하려는 일종의 아이언 돔형 방패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가속화된 군 현대화는 타이베이로 하여금 신속히 움직이도록 강제합니다. 충분히 효과적인 방공체계를 전개하지 못한다면 선제 공격을 당할 위험은 결코 가정이 아닙니다. 이 요격체계는 단순한 방어층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비를 맞지 않으려면 우산부터 펴는 법입니다. 문제는 필리핀이 유사한 모델을 재현할 수 있느냐입니다. 철의 방패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지역 충돌이 발발할 경우 어떤 시나리오로 대응할 것인가? 일본과 중국이 충돌하면 국영군은 사라집니다. 주요 해상 교통로와 제1열도의 사이에 위치한 필리핀은 곧바로 전략적 발판이거나 군사적 표적이 됩니다. 전세는 이동하고 방패 없는 이들은 역사의 첫 화살을 맞는 표적이 됩니다. 안전모 없이 트랙에 뛰어드는 자신감은 드라마 속에서만 멋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독특한 헌법에 단단히 묶여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헌법은 70년이 넘도록 일본을 얌전한 국가, 누구도 공격하지 않고 어떤 나라에도 무기를 팔지 않으며 비상 상황에도 절대 참전하지 않는 나라로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점점 대담해지는 공세적 행동 앞에서 바람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서필리핀해에서 동중국해까지 도쿄는 수십 년 안정의 토대였던 국방교리를 전면 재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략적 위협에 둘러싸였다는 감각은 더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일본은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장바구니를 아끼려 해도 장터의 가격이 뛰면 계산대 앞에서 마음이 달라지듯 말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무대 뒤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정책을 한 걸음씩 조정하며 군수품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자위대의 국제작전 참여를 허용하며 특히 필리핀과 오스트레일리아, 미국과의 새로운 전략 동맹으로 억지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은 공식 개정되진 않았지만 어느 때보다 유연해졌고 세계는 경제 중심을 넘어 자국의 전략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경성의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된 새로운 일본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동의로 오해됩니다. 도쿄의 전략 변화는 이미 징후를 넘어 명확해졌습니다. 일본은 방산 장비, 이전 규정의 완화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 묶여있던 안보 정책의 큰 전환입니다. 계획이 승인되면 동맹국에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수출하거나 직접 제공하는 문이 공식적으로 열립니다.
그 우선 수해국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 바로 서필리핀해의 힘겨루기 한복판에 선 필리핀입니다. 이는 더 이상 종이 위의 구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영내 안보 질서가 위협받을 때 일본은 바깥에서 구경만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말 돌리지 않겠습니다. 본격적인 관여입니다. 일본제 지대공 미사일이 필리핀 영토에 등장하면 억지의 판도가 바뀔 수 있지만 중국과의 긴장은 위험 수위로 치솟을 가능성도 큽니다. 발사대가 전초섬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가동되는 것은 베이징의 레이더만이 아닙니다. 영내 안보의 저울이 근본부터 재조정됩니다. 현대전에서 지대공 미사일 체계는 영공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벽입니다. 강철 골키퍼를 떠올리십시오. 슈팅을 막는 대신 하늘의 목표물을 잠그고 전투기와 순항 미사일을 즉시 격추합니다. 하늘에서 위협을 받는 나라라면 누구나 탐낼 기술입니다. 그래서 평화 헌법의 족쇄에 묶여 있던 일본이 필리핀의 이 체계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태평양 관문, 일본과 영내 동맹의 접근로를 지키는 첫 번째 띠입니다. 중국이 필리핀을 장악하거나 약화하면 도쿄 앞에는 치명적 구멍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지원은 동맹을 돕기 위한 것인 동시에 원거리 포위를 피하려는 자기 보장입니다. 담장이 튼튼한 이웃이 있으면 도둑의 발길부터 줄어드는 법입니다. 베이징의 반발은 늦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대표적으로 황구시보는 일본의 필리핀 지대공 미사일 제공 준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표현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손해보는 선택이라는 뜻의 함께 지는 선택이라고 규정합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을 총알바디로 만들고 있다고 위협 섞인 주장을 냅니다. 도쿄나 워싱턴이 본격 개입하기 전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최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마닐라의 방공무장화는 동맹 지원이 아니라 해상과 공중의 요충로 위에 전략적 덫을 놓는 일이며 그곳에 서는 자는 첫 번째 화력의 대상이 됩니다. 모두 평화를 원한다면서 조건은 각자 다릅니다. 미사일 합의가 성사되면 필리핀은 영공에서 목표물을 격추할 능력을 보강하고 억지력을 높이며 공중 괴롭힘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도 가볍지 않습니다. 마닐라는 군사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면에서도 베이징의 조준선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략보도에서 전면에 선 말은 언제나 첫 타격을 감수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는 사이 중국의 옆구리에 붙은 대만은 서두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무력 통일 꿈이 늘 그림자처럼 드리운 가운데 대만은 TID라는 이름의 자국형 아이언돔을 세우려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정치적 약속에 기대지 않고 실용의 길을 고릅니다. 말보다 방패가 먼저입니다. TID는 다층 레이더와 고속 반응 발사대를 갖춘 이동형 방패로 설계됩니다. 미국 기술을 통합해 중국의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무인기를 초기 접근 단계부터 요격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핵심은 공군과 해군 기지, 중추, 인프라, 대도시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만은 장거리 경계 레이더와 화력 통제 체계, 신형 발사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해 협상 중입니다. 목표는 영토 방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선제 공격도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TID는 방패이자 이 세기에 대만이 내미는 주권의 목소리입니다. 한국식 표현대로라면 말은 적게 실천은 묵직하게입니다. 그러나 그 야심은 거대한 난관을 만납니다. 중국은 중동의 민병대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급 현대적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군사대국입니다. 수천 개의 탄두가 대기 중이며 상층권에서 낙하하는 초고속 탄도미사일, 레이더를 피하려 낮게 미끄러지는 순항미사일, 전통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기동성 높은 극초음속 무기까지 다양합니다. 설령 체계가 현대적이라 해도 수백 발이 동시 발사되는 포화 공격을 끝내 버틸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가장 앞선 방어망도 물량 공세 앞에 버거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주로 단거리에 조악한 탄을 상대하지만 TID는 전략급 무기를 상대해야 합니다. 대만의 방공전은 기술과 파괴 압력이 경주하는 트랙입니다. 작은 틈 하나가 전역의 재앙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보호막은 현실에 없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식지 않는 사이 대만의 첫 자국산 잠수함은 인도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해 방어 전략의 타격입니다. 잠수함은 억지와 기습, 상륙함대 차단에 특화된 전략 무기입니다. 얕은 연안에서의 잠수함은 상륙 전단의 악몽입니다. 그러나 일정이 늘어지면 대만은 한동안 강력한 억지 수단을 잃습니다. 전례 없는 자국산 건조, 기술 제한에 따른 압박, 비용과 인력의 난제가 겹친 탓입니다. 군사력 강화는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술, 재정, 전략의 장기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감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필리핀형 아이언돔, 곧 PID라는 구상은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 근거 없는 꿈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만큼 비쌉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포대 한 기의 가격은 10억 달러를 넘기도 하고 요격 미사일 한 발에 140만에서 180만 달러가 듭니다. 유지와 교육, 레이더 통합 비용은 별개입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겐 천문학적 투자입니다. 대만은 세계 선도 반도체 산업을 축으로 한 고기술 경제가 있어 구매와 유지의 재정이 뒷받침됩니다. 반면 필리핀은 아직 성장 궤도에 있고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원조와 파트너에 의존합니다. PID를 현실화하려면 대외 지원을 대규모로 받거나 다른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보건과 교육, 인프라, 치안의 과제 속에서 답은 쉬지 않습니다. 필요한가의 문제를 넘어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집값 대출을 갚으며 슈퍼카를 지를 수 있느냐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필리핀 전역을 완전히 덮는 방패망을 짓는 일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국가는 7,000개가 넘는 섬으로 흩어져 있고 광활한 바다와 자연의 빈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력함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아키펠라기크 디펜스, 곧 군도 방어라는 전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국을 덮는 대신 전략적 병목 지점에 집중합니다. 영토에 다가서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해로와 공로의 목줄을 겨냥합니다. 루손 해협과 맞닿은 바타네스, 서필리핀 해를 굽어보는 팔라완 같은 곳이 핵심 차단선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방공체계의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여기서 동맹의 역할은 대체 불가입니다. 미필리핀 방위협력 강화협정 EDCA로 지정된 거점들은 미군의 장비와 보급이 허용되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미일의 경계 레이더와 발사대를 두는 곳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침투 의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장비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전적 기량이 필요합니다. 초고압에서 운용하고 싸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한순간의 결정이 생존과 붕괴를 가릅니다. 이는 숫자의 경쟁이 아니라 맞는 자리에 두고 맞는 때에 치며 맞는 방식으로 막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좋은 카메라가 자동으로 좋은 사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대만사한 깊숙한 관여는 감정도 동맹의 압력만도 아닙니다. 지리의 직접 결과입니다. 일본 최남단 섬 요나구니는 대만과 불과 100km 남짓입니다. 이 바다를 통해 중동과 동남아에서 온 석유와 가스, 곡물이 매일 일본 경제를 먹여 살립니다.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 해상 봉쇄 한 번으로 일본의 생존선이 조일 수 있습니다. 도쿄가 대만을 지역 문제가 아니라 생존, 안보, 에너지, 무역, 영토 방어의 문제로 보는 까닭입니다. 경고만 하던 일본은 남도에 방공 미사일 부대를 배치해 중국의 무인기와 군함 활동을 맞서는 차단선을 굳혔습니다. 이 전체판에서 필리핀의 위치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대만이 중심이라면 필리핀은 남쪽, 일본은 북쪽에서 첫 번째 섬사슬의 가위를 이룹니다. 이 사슬은 지리의 울타리를 넘어 태평양 신부로의 진입을 막는 생존선입니다. 미일과 파트너의 보급망이 여기에 놓입니다. 충돌 시 일본과 필리핀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전개 기지가 됩니다. 북과 남에서 미사일이 날아가 대만 주변의 중국을 조인다 해도 바로 그 때문에 도쿄와 마닐라는 베이징에 직접 보복 표적이 됩니다. 무대 중앙에 서면 조명도 강해지고 열기도 뜨거워집니다. 어느 아침을 상상해 봅니다. 속보가 울립니다. 중국이 대만 전면 봉쇄 작전을 개시합니다. 전함이 섬을 두르고 정찰기와 무인기가 하늘을 가득 메웁니다. 경계 레이더와 통신이 비상 가동됩니다.
대만의 아이언 도명 방어망 TID가 즉각 발사되며 첫 미사일들이 파도를 가르고 상륙정으로 향합니다. 대만에서 100km 남짓 떨어진 일본은 방관할 수 없습니다. 소류급 공격 잠수함과 대잠초계기가 요나군이 인근에서 전개됩니다. 도쿄는 이곳을 대만만이 아니라 일본의 생존 보급선 전체에 급소로 규정합니다. 미국은 안보 조약에 따라 움직이고 필리핀은 직접 표적이 아니더라도 EDC의 거점인 카가양과 팜팡과 팔라완을 통해 전방기지로 기능합니다. 공중급유기와 수송기 그리고 지역 방어 미사일까지 배치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를 보고만 있을 리 없습니다. 첫 24시간은 충격과 공포라 불리는 가장 격렬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미사일 폭우로 레이더와 활주로 지휘 중추를 마비시키려는 선제 타격입니다. 미사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중립은 없습니다. 음속의 5배로 날아드는 극초음속 무기가 사용된다면 지상 레이더나 전통적 방공망은 반응할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이는 더 이상 허구가 아닙니다. 대만은 TID를 보강하고 일본은 미사일을 전개하며 미국은 존재감을 강화합니다. 모두가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기 위한 억지 전략에 기대지만 억지는 약자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독립된 실체로서의 대만이 지워질 수 있다는 공포, 일본과 필리핀이 전면전에 끌려들 경우 광범위한 파괴를 각오해야 한다는 위험이 공존합니다. 대만 잠수함의 지연은 본질을 말합니다. 국방은 미룰 수 없습니다. 전쟁이 오면 내일도 곧 완성될 프로젝트도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만이 싸울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일본발 지대공 체계 몇 기뿐이라면 그것이 최후의 방어선일 것입니다. 그때는 변명보다 장전이 먼저입니다. 대만 해협과 서태평양의 첫 번째 섬사슬을 둘러싼 지정학적 폭풍 속에서 두려움은 이해할 만하지만 행동을 멈출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모든 전쟁의 첫 무기는 미사일이나 레이더가 아니라 인식입니다. 무엇이 벌어지고 무엇이 다가오는지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아시아의 군비 경쟁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 대만과 중국 모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여 여부의 차원이 아니라 중심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과연 비켜설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필리핀은 남북축이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북쪽엔 일본, 가운데엔 대만, 남쪽엔 필리핀이 있어 첫 번째 섬사슬을 이룹니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는 자연의 울타리입니다. 이런 위치에선 회피가 선택지가 아닙니다. 충돌이 터지면 준비 부족이 어떤 위협보다 위험합니다. 대만의 아이언 도명 방패는 베이징의 기습 타격에 맞서는 생존성을 끌어올리는 커다란 진전이지만 중국의 극초음속과 탄도미사일, 포화 공격 능력 앞에서 절대의 안전은 없습니다. 많은 것을 막을 수는 있으되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필리핀의 과제는 장비 확보를 넘어 이미 그려지고 있는 전략적 자리로 발을 들일 실제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답은 국제회의장의 연설문이 아니라 국가 내부의 현실에서 나옵니다. 병력과 연합 보급 그리고 냉철한 전략 판단입니다. 세계정세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십시오. 정의의 외투를 걸친 불의의 계산은 결국 숫자로만 잔혹해집니다. 미사일이 날아갈수록 삶은 쪼개지고 명분은 비워집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자가 늘어날수록 장래만 늘어납니다. 얼어붙은 전장 위에서 누군가는 승리를 말하지만 그 입김은 차갑고 그 문장은 빈곤합니다. 평화는 구호가 아니라 비용과 훈련 그리고 양심으로 마련됩니다. 전쟁의 드라마는 시청률이 높아도 결말은 언제나 나쁩니다.